기술적 분석의 대가에게 듣는다. 차트의 기술. 김중근 마크로에치 코리아 대표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그동안 어려웠던 구간들을 지나고 이제는 조금 위쪽으로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이제 어제 하셔서 좀 기운이 나는데요. 예, 다음 주를 예측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먼저 시장 지수 흐름 체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주가가 올라간다 그래가 주가가 올라가고, 제가 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 주가가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하나의 의견이죠, 그죠? 근데 의견인데, 현재 차트로 봐서는 시장의 균형은 조금씩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은 사실은 지수가 다소간 좀 마이너스로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이거는, 상승에 따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의 차트 기술에서 특히 이제 길다란 짱대 양봉이라든지 좀 짱대 음봉이 나타났을 때 그 이후에 주가 움직임에 상당히 주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길다란 짱대 음봉이 양봉이 나타난 다음에 그 이후에 주가가 조정을 시키 마련입니다만은 짱대 양봉의 중간 지점 이하로만 밀리지 않는다면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제의 장중 고점과 저점을 따져본다면 어제의 장중 고점이 2,945였고요. 그다음 어제 장중 저점이 2,874였으니까 이 중간점이 2,909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주가가 다소간 좀 아래쪽으로 살짝 밀리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중간점 이하로만 밀리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추세는 상승한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데 더더구나 일목으로 보더라도 현재 기준선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추세가 오늘 잠시 흔들린다 그래가지고 걱정을 한다거나 추세가 다시 또 바뀌는 것이 아닌가라고 우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도 이런 추세가 RSI도 바닥권이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리라 보는데 다만 이제 3천 근처에 가면은 이제 구름이 걸려있으니까 다소가 좀 주춤거리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그때 가서 걱정할 일인 것 같고요. 이제는 다음 주에도 긍정적으로 본다는 이야기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동안의 급락에 따르는 반등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현재 다른 기술적 보조 지표들도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고 구행 스팬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위로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상승을 하는데 어느 정도에서 먼저 걸릴 것이냐가 일단은 관심사가 되겠죠. 네. 오늘 지수가 11포인트 이상 오릅니다만은 좀 더 올라간다면 당장 1000포인트 근저리가 역시 이제 심리적 저항선이 되니까 이것을 뚫는데 약간의 시간이 걸린다는 이제 추세가 마찬가지로 하락세로 다시 기운다거나 하기에는 이제는 위로 봐도 괜찮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사실은 아이러니한 게 시장은 오미크론의 공포가 나타났는데 흔들거리면서 리오프닝이나 위드 코로나 관련주가 더 오른다. 참 당혹스러운데요. 예. 여행 항공주가 대표적으로 이제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흐름 어떨까요? 좀 봐주십시오. 사실 여행 항공주 우리가 바이러스 전문가도 아니다 보니까 이 과연 이제 오미크론의 영향이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장 우리나라의 선행 지표가 될 수 있는 미국 시장을 본다면 미국이 간밤에 여행 관련주들 보잉이라든지 또는 델타 항공이라든지 또는 카지노 관련주들이 전부 다 급등했어요. 이유인즉슨 오미크론의 증상이 미미하니까 발려도 작고 미미하니까 그로 인해서 죽은 사람은 아직은 없다 보니까 백신만 맞으면은 굳이 락다운까지 같이 하려도 되지 않겠냐 하는 관점 때문에 상당히 여행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그동안에 예를 들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차트상으로 상당히 많이 하락하고 있고요. 또는 다른 여행 관련주들 하나투어, 무드투어 또는 아시아나항공 또는 무슨 호텔 신라 다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불확실한 상태에서 현재 주가의 가격 레벨을 보더라도 하다못해 반등이라도 있어 보이는 아래쪽에 지금 RSI 상으로 보더라도 바닥에서 올라서고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최소한 RSI 상으로도 바닥에서 벗어나고 있고요. 현재 대한항공은 더구나 기준선 위로 올라왔으니까 일단 바닥의 한 고비는 벗어난 것이 아닌가. 물론 오미크론은 우리가 예단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불확실성은 살아있습니다만은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오미크론의 정보로 봐서는 시장의 균형으로 봐서는 오미크론을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 자꾸 그렇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시장에 사실은 시장의 부정적인 상황 때문에 밀려서 함께 좀 재평가를 못 받고 있는 게 SK텔레콤과 SK스퀘어입니다. 한 달 동안 사실 거래 정지가 됐다가 거래가 재개되면서 기대감이 꽤 있었는데 둘 다 약한데요. 배당주 최근에 말씀하신 거 보면 김 대표님 뭐 SK텔레콤도 좀 좋게 보실 것 같고 두 종목 좀 봐주세요. 예, 뭐 당연히 SK텔레콤 좋게 보고 있죠. 뭐 저는 연말이다 보니까 배당에 관한 관심사. 사실은 주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가가 올라감으로 인해 가지고 얻는 그 자본 소득도 물론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본다면 길게 보고 마치 어차피 이제 연결 상태가 조금 갑자기 안 좋아졌는데요. 네. 화상으로 연결하다 보니까 상태가 조금 고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연결해 주시고요. SK텔레콤과 SK스퀘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K텔레콤이 이제 통신 자체로서의 사업을 하는데 기준가가 61,900원이었거든요. 두 기업이 공이.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기준가란 건 상장 전의 가격보다 떨어졌다는 겁니다. 텔레콤은요. 그래서 이제 배당 매력은 훨씬 높아지는 거고요. 스퀘어 같은 경우는 기준가보다는 오른 거죠. 그런데 여전히 좀 약세를 좀 보였기 때문에요. 기회는 사실 스퀘어 쪽에 있지 않겠는가 많이 봤는데 수급 우려 때문에 좀 흔들렸어요. 네, 김중문 대표님 다시 연결이 됐습니다. 대표님 말씀 이어주십시오. 예, 제가 갑자기 끊어졌네요. 네. 그래서 배당에 대한 매력이 있기 때문에 SK텔레콤이 여전히 괜찮아 보이는데요. 네. 최근에 이제 인적 분할로 인해 가지고 SK스퀘어가 이제 분할되다가 며칠 전부터 이제 시장에 상장이 됐는데 주가는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다소간 좀 아래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차트제이들, 차트를 보면서 시장을 예측하고 분석하려고 노력하는 차트제이 입장에서는 SK스퀘어의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예측하기는 상당히 난감하거든요. 이제 겨우 캔들이 5개 만들어진 상태의 차트를 보면서 이게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말하기에는 상당히 엄청 답답하긴 합니다. 그래서 현재 SK스퀘어에 비해서는 오른다, 또 내린다라고 당전적으로 말하기보다는 현재는 연말이다 보니까 일단 SK텔레콤에 대한 투자를 늘려가면서 SK스퀘어의 주가가 나름대로 좀 트랙 레코드, 소위 차트가 기록이 쌓이면서 나름대로 트렌드를 만들면 그때 가서 지속적인 상승을 할 것인지 지속적인 하락을 할 것인지 판단하더라도 늦지 않겠다 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제 기술적 분석가들은 과거에 추이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데이터가 별로 없는 거죠. 스퀘어는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엔터주 뭐 NFT 메타버스 이런 쪽도 흔들리는데 워낙 사실 많이 가긴 했습니다. 오늘 엔터주 얘기를 할 텐데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 BTS 멤버가 사실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 판 건 아닌데 일부 주식을 분할해 판 건데 센치가 안 좋으니까 어제 그 영향으로 많이 하락했는데 오늘은 반등 나옵니다. 예, 하이브 좀 봐주세요. 예, 얼마 전에 테슬라의 머스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의 일부를 팔까 말까요? 라고 하면서 실제로 시장에 팔았죠. 그로 인해가지고 테슬라의 주가가 다소간 좀 흔들렸던, 물론 흔들리고 다시 반등했습니다만, 흔들렸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기술적 분석 외에도 시장을 예측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내부자 거래를 따져보는 일이 있는데요. 내부자, 그 회사의 안에 있는 사람이 그 회사의 사정을 제일 알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부자가 주식을 산다. 그러면 앞으로 주가가 오르겠구나. 내부자가 주식을 산다. 주가가 떨어지겠구나라고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어제 BTS 멤버들이 하이브 주식을 일부 팔았다는 것은 소위 내부자 거래로 간주되어서 시장이 다소간 충격을 주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은 그것은 울고 싶은 나이 땀 때리는 격으로 마침 주가가 떨어지는 와중에 나타난 뉴스였기 때문에 그런 거지. 현재 하이브 주가를 보시면은 그동안에 25만 원대부터 시작해서 42만 원까지 급등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소위 급등에 따르는 조정이 나타나는 것은 필연적으로 보여지고요. 그런 것들이 지표상으로 봐서 RSI상으로 봐도 매도 신호가 이미 나타난 이후에 주가가 밀렸고요.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어제 하이브의 주가가 좀 더 흔들렸습니다만은 후행스패너로 지지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RSI도 거의 이제 바닥권에서 돌아서는 모습이어서, 이제는 상승에 따르는 조정이 대략적으로 1달러 되지 않았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이전에 RSI가 매도치로 나서는 때 일단은 차익을
실현한 분이라고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보유하신 분인 같으면 이제 와서 하이브를 매도하기는 너무 늦지 않겠느냐. 하다못해 반등은 예상되고 최악의 경우라도 기준선 근처까지는 반등은 예상되니까 일단은 기다려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엔터지 받고요. 환율을 체크를 좀 이번 주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사실은 고공행진을 하다가 조금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오늘은 1179원쯤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환율을 체크해 주십시오. 예, 환율, 근본적으로 저는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환율은 우리나라, 전부 달러의 환율은, 달러 인덱스는 올라갈 것이고, 그로 인해가지고 우리나라 달러의 원화 환율은 상승 압력을 받을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이냐. 상승하면 상승하겠는데, 환율이 1,300원, 1,400원, 1,500원 이상 갈 것이냐. 그거는 다소가 의문스럽다고요. 그러니까 올라가기는 하겠는데, 어느 정도 올라가게 나면은 나름대로 특정한 수준에서는 이제 저항을 받을 것 같고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대략적으로 심리적인 저항선이 버티고 있는 1,200원 정도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며칠 전에 달러의 원화 환율이 1,196원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왔던 것은 1,196원이라 그러면은 1,200원까지 한 4원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거기서 매물이 먼저 나오면서 주가 환율이 좀 밀렸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여전히 어제도 똑같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차트상으로 봐서 달러의 원화 환율이 하락세로 완벽하게 돌아서려면 구름이 얕긴 합니다만은 이 얇은 구름을 뚫고 환율이 아래쪽으로 떨어져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후행 스팬과 현재 환율이 맞닿아 있습니다만은 이 후행 스팬도 캔들을 뚫고 내려가고 주가 환율도 구름을 뚫고 내려가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만이 이제 상승 추세 끝났구나, 하락세구나 라고 봐야 되는데 또 나름대로 구름 하단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후행 스팬은 후행 스팬대로 캔들이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어서 이게 쉽사리 호락호락 환율이 하락세로 바뀌기에는 약간은 뜸을 들이지 않겠나, 시간을 들이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전반적으로 해외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라든지 또는 달러 금리가 약간씩 주춤거리는 모습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달러의 원화 환율도 아무래도 위쪽보다는 1,200원의 목전에 왔다는 것도 이해가 되고 그래서 위쪽보다는 아래쪽으로 내려갈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싶네요. 오미크론에 대한 공포는 시간이 가면서 줄어들고 있지만 사실 그 산을 넘으면 또 긴축이라는 산이 또 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예, 다음 주를 보면서 투자 전략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역시 다음 주 전반적으로 시장은 그동안에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다못해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너무 많이 떨어졌던 예를 들어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은 최근 들어서 조금씩 반등하는 모습이라서 예를 들어서 굳이 그 중에서 꼭 하나 추천 종목을 잡아라라고 한다면 저는 그 중에서 SK 하이닉스가 좀 밀리고 있긴 합니다만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 구름대 아래쪽에서 내내 하락세를 나타냈던 이런 암담한 양상에서 이제는 확연하게 위쪽으로 구름을 벗어난 상태이다 보니까 SK하이닉스 같은 건물 삼성전자 나쁘지 않습니다만 반도체 관련해서 대형주들에 대한 매수는 괜찮아 보이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울러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연말이 되다 보니까 역시 우리는 배당에 대한 관심을 버릴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당 관련주로서는 역시 뭐니 해도 KTNG 아니겠습니까? 그죠? 담배인상공사. 물론 과거에 담배인상공사입니다만 꾸준하게 배당 성향이 순이익의 50% 이상을 배당하고 있는 배당 성향 지가대에 비해서 배당 수익률이 4% 정도로 나오는 KTNG는 탑상으로 봐서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KTNG 또는 반도체 관련해서 주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는 아까 긴축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긴축이 계산된다면 어차피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오미크론에 대한 영향도 있긴 합니다만 결국은 금리를 올린다면 금리 관련해서 금융주들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매력적인 종목들이 되지 않겠냐라고 판단이 되네요. 다음 주에도 역시 저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싶다 하는 말씀을 끝으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의 기술적 시장 분석 김중근 마크로헤지 코리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